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방송해요. 아직 12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 생각하고 해온 건데요. 또 인물 윤석열,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인물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까먹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께는 둘 다 필요한데 조국과 윤석열이라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한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누구였던가를 좀 기억해 주기를, 다시 지금 까먹고 있는 걸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주제 넘은 생각을 하면서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믿거든요. 이분은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어떤 검찰 조직?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찰. 지금 현재의 검찰이 아니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을, 이 판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이 작전을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어떤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의 쿠데타, 제가 보기엔 검찰의 쿠데타가 검찰 조직들이 검찰총장한테 쿠데타를 한 것 같고요. 윤석열이 검찰을 지휘해서 검찰이 대통령한테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한테 쿠데타를 한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작전, 문재인 더하기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 더하기 윤석열로 편을 갈라서 전방위적인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분을 믿거든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찰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이다. 80년대에 전두환한테 모의국회에서, 학생 시절에 서울대 공법학과였겠죠. 서울법대 시절에 전두환한테 모의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하고 도망 다녔대요. 숨어 다녔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2차를 9번을 쳤다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면접에서 2차까지 하고 3차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차 면접을 위한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졌겠죠.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 9년을 버텨내고 사시에 붙었다는, 이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서울대 학생이 이분이라는 걸. 그랬다가 지지난주엔가 바다소리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30년 후에 뭘 하죠?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에 투입됩니다. 이게 쥐약인 거죠. 이게 제가 쓰는 소설입니다. 제가 검찰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고 지금 현재 검찰은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총 51차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색 영장은 사법부에서 예외 없이 다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내부의 한 인물이 적극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은 엮였는지 신난다 이러면서 덥석 물었는지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그건 알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을 억지 기소까지 했습니다. 참, 이재명 지사님, 사모님, 우리 김혜경 여사님 억지 기사하고 너무 억지 기소한 거 하려다가 기소 못했죠? 경찰이 깔짝거리다가, 그거는 차마 검찰이 기소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쳐낸 사람인데 자한당해서 가만 놔뒀을까요? 이거 피의자와 동거를 하다가 결혼했다라고 우기고 계시는 그 분이 한테 자한당해서
그 자료 보내달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자한당에서 안 불렀다 하더라고요. 나경원이. 왜 안 불렀을까요? 사실이면은 불러야죠. 이 얘기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 후보님, 검찰총장 후보님 거기 청문회 할 때 이 얘기 잠깐 물어봤거든요. 또 자한당의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의 대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자한당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잠깐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윤석열 총장님이 장모님과 배우자분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다라고 얘기하셨죠. 여자 루머가 따라다닙니다. 누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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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네요. 이재명, 조국, 손석희, 윤석열.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할 때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그때 그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게 뭐였죠? 수사 초기부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단마진 진단 받기 6일 전에 군대 면제부터 받았다면서요. 아무튼 끝내줘. 황무지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2013년이겠죠? 30년 후입니다.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검찰 그 상부와 법무부에서 외압이 들어왔다. 할 수가 없었다. 수사를. 중지를 하라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검사일 때요. 상부, 즉 검찰 조직 내에서 자기 상관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가서 피의자를 구속하고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는요. 한직으로 돌았죠. 한직으로 뺑뺑 돌다가 본인이 겪은 일입니다. 제가 쓰는 소설은요. 이때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검찰 내부에서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요. 누구의 세력? 일제 친일 적폐 토착 왜구 세력과 미 제국주의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를 등에 업은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 홍석현의 앞잡이들 여기 쫙. 홍석현의 돈 먹은 너무 과한 소설인가요? 생각을 해보자고는 얘기죠.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그럼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진도를 나가서 소설을 더 써보면요. 이제 특수통을 다 실세로 다 끌어다가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운 특수통이 어떤 뭐 삼성과 관계된 어떤 비위 사실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무슨 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사람이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소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적폐 검찰이라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절대 두 번 속을 가능성이 없으신,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으십니다. 우리 대통령님이요. 이재명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 다 안 속는다 하면서도 너무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검찰총장에게 전권을 주면서 우리 대통령님이 앉히신 검찰총장인데 법과 원칙대로 하는 진짜로 법을 수호하는 검사, 진짜 검사다라는 믿음 없이 그냥 앉히셨을까요? 그 검찰 내부에 무슨 직제 서열인가 그거 헷가닥 다 뒤집으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의 적폐 끝판왕을 보여주는 현재의 적폐 검찰 조직 그 검찰입니까?
윤석열이 검찰맨이고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는 뜻이었나요?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하느라고 뉴스를 안 보고 있는데 대통령님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이 누구를 쳐낼 것인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문빠들이, 우리 문제명빠들이, 우리 촛불 국민들이 이거를 지금 이제 하도 난리 버거지려 갖고 정말 광란의 상태? 뭐 이런 상태에서 다 잊어먹고 있는데 혹시 인물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기억을 되돌이켜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의 건방진 오만방자한 뇌피셜인데요. 감히 제가 우리 대통령님을 마음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언니들하고 그 다음에 그 댓글에도 나옵니다. 남자들은 참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대결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떤 그 정치 공학적으로 세력을 나눠서 좀 그 바둑을 두면서 뭐 아무튼 패싸움 하면서 인물 윤석열은 30년 전에 이랬었고 35년 전에 이랬고 도망 다녔고 5년 6년 전인가요? 내는 이랬고 이때 자기가 했던 거를 그때는 윤석열이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은 검찰의 하부 조직들한테 방법론에서 옳았기 때문에 조직의 상부를 무시하는 방법을 원칙대로 했던 건데 옳지 않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 옳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천지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너끈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전권을 주고 총장 자리에 앉히셨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은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용디도사님 언론 브리핑 김용민 전도사님 언론 브리핑 봤는데 한겨레가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다. 꼴값을 하세요. 한겨레는 허핑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에 충성하는 B급 언론하고 결연을 맺고 한겨레 21이라는 골 때리는 매체를 통해서 뭐죠 그게? 그 정치적 올바름, 정의당의 심상정, 그 다음에 뭐 유시민, 박원순 이딴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짓 하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뭐 여권 한겨레 21에 나온 골 때리는 기사 본 지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정말 정 떨어지고 지겹습니다. 한겨레. 경향이 계속 깜놀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무슨 뭐 그 정 교수님께서 우리 조국 장관님 배우자이신 정 교수님께서 뭐 그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 어떤 그 투자 회사에 뭐 고문 자격으로 돈을 받았다? 새빨간 거짓말. 오마이뉴스 요새 잠잠하네요. 그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만 잘하고 있죠. 프레시안 여기 경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알아본 게 2016년에 그러니까 간철수 띄우기
오늘 안희정 재판인데 만약에 이 대대적인 반란 상태라면 무죄로 풀려나겠죠. 왜냐하면 간철수 뭐 이런 애들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이낙연 뭐 넓게 봐서 이낙연, 박원순, 간철수 이런 성격의 인물들, 즉 노무현 정권의 삼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노무현의 목에 칼질을 했던 핵심 인물 둘, 이광재와 안희정 둘 중에 하나였던 안희정까지 무죄로 밖에 나와 있어야지 반란이 반란에서 안티 문재명, 안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윤석열 전선과 그 장수들의 쪽수가 확대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두고 보죠. 제가 경향을 알아본 건 2016년에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쪽에서 돌렸던 간철수를 띄웠던 그 세력이 이제 국물당을 띄웠잖아요. 간철수를. 그때 무슨 87년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인가 무슨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향신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쓰여진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배경에 깔려 있던 거는 삼성과 홍석현의 대행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진보는 문제가,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자한당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중도 지형 속에서 올바른 간철수 새정치 새정치 했나요? 그쪽을 매우 그 화려한 논리와 언변 속에서 교묘하게 띄워주는 그 엄청나게 긴 분석 기사를 읽으면서 아 여긴 냄새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이죠. 뭐 한겨레와 경향을 믿고 싶으시죠? 뭐 물론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완전히 새빨갛게 100% 거짓말을 하는 애들은 조중동이잖아요. 근데 설득력이 더 있는 건 반만 거짓말하는 진보연 하면서 교란시키는 애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오마이뉴스는 계속 말씀드리죠. 오마이뉴스의 사장이 저기 썼다니까요. 그 뉴라이트 그 홍석현의 인물 법륜하고 책 썼다니까요. 100년인가 뭔가 뭐 새로운 100년인가 거기 보면은 앞에 반은 그 책에 무지무지하게 진짜 혹하는데 저 그 2014년에 그 법륜의 정토회 거기 가입할 뻔했다니까요. 그 세월호 거기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홍석현 박근혜를 내쫓은 게 홍석현이잖아요. 지가 먹으려고 지가 해먹으려고 이명박근혜를 몰아냈잖아요. 근데도 뭐 박근혜가 쫓겨나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프레시안이라는 데가 요새 뭐 뜨나요? 여기하고 그 누구죠? 홍석현이 여기 인터뷰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커넥션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제가 2016년 그때 아마 그 이후로 아 얘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100년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엄청난 반통일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크게 잘 몰라서 잘 신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미투 막 하고 근데 그 MB 저격수였다면서요. 근데 정봉주 의원을 이상한 미투에 엮어가지고 여기였죠. 프레시안 언론 다 전쟁에서 이제 언론 쿠데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언론 쿠데타 누구를 조준하나요? 한쪽은 조국을 편들고 한쪽은 윤석열을 편드는 척하면서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어 가지고 이재명까지 자동 퇴장시키려고 하는 내란 반란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5급 행정관, 행정관이 5, 6급인데 석사학위 있으면은 청와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청와대 비 오면은 나발나발 떠들어가지고 실명도 안 나오고 뭐 검찰을 저격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의 검찰의 적폐 행태를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하는 윤석열을 저격하고 있는 상태인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감히 행정관 따위가 뭐 검찰이 내란 수준의 어쩌고저쩌고 너무 심한 말이라서 뭐 그 정무수석 전남대 총학생장 출신의 정무수석이 거기까진 말 못했던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통령 돌아오시기 직전에 그따위 떠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와대 이러면 그 청와대 몇백 명이 다 문재인 아바타예요. 문재인 빙의 문심에 문재인과 이심전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서실장이 수석이든 실장이든 비서는 비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장이 됐는데 청와대 행정관도 하나 단속을 못하고 청와대가 지금 수사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긴 내버려 두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또 남는 문제 간단히요. 조국 장관님은 글쎄 제가 대통령님 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절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도 윤석열한테 검찰한테 엿을 적폐 검찰한테 엿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엿을 보내고 이렇게 지금 된통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나쁜 놈들이 항명하면서 대드는 이때 윤석열 검사는 진짜 검사였기 때문에 나쁜 놈들인 상사들에게 항명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쫓아내라고 난리죠. 그것도 문재인 적극 지지자라는 문재인 지킴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마음을 잘 아실까요, 다들? 아유. 어쨌든 인물 윤석열을 다시 기억해내 주기를 주기고 대통령께서 왜 유독 이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셨는지를 다시 기억해 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광풍 속에 까먹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시건방진 상상이요. 소설. 남습니다. 문제. 저는 조국 장관이 뜻도 안 되지만 이미 역사의 부름과 선택을 받았고 이재명 지사님 다음에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장이 우러날 수밖에 심장, 하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 문재명의 하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정도인가를 보면서 정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정말 껍질을 깨고 나오는 절대절명의 시련의 시간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철이 없고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자기가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알고 태어났나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돈이 많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가 무슨 빨갱이 나라예요? 이재명 지사님하고 제가 처음에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하고 계속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비교하면서 말씀 자주 드렸었잖아요. 이재명 지사님은 학교도 못 다녔는데 김동연인가요? 그 경제부총리가 덕수상고를 나왔더라니까요. 대학을 못 가고 상고 나와서 은행 가갖고 국제대학이라는 거의 유일무이했던 야간대학, 그때는 야간대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집안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소년공이었던 이재명이 자기의 그 존재적인 기반을
온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히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지 않고 법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SK, LG 같은 대기업들하고도 너무나 일을 합리적,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계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 극 중이 아니라 국민파인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자한당 떨거지들 얘네들은 돈 많아도 본래 그러니까 가진 지랄 다 해도 본래 있는 집 것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진보? 글쎄요, 진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파인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다 똥구멍 찢어지는 집에서만 나와야 되냐고요. 자꾸 죄송하다고 지금 무슨 대딩입니까? 조국 장관님. 정말 진짜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는 다 나쁜 놈입니까? 부자는 다 나쁜 놈이라고요. 돈 있으면 싹 다 개새끼 나쁜 년 쌍년들이던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올바른 부자는 정치하면 안 되나요? 트럼프 말씀드리는데 올바른 금수저는 올바른 정치인 되면 안 되나요? 한 가지만 더요. 이거 지금 이 특혜라고 하는 이거는 이해찬이 판 깔아가지고 이명박근혜가 냉큼 물려받은 그 생기부 중에서도 특히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한 10년 정도 시행되면서 교육제도에서 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있는 것들에 교수하고 그 다음에 고위직 언론인들이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무슨 고위직 언론인들 자식들 어디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지. 옛날에는 중앙일보 이런 조중동 쪽만이었지만요. 여기 다 무슨 장학금 줘서 학교는 공부는 왜 시켜주고 삼성에서 특파원으로 가서 애 낳으면 미국 이중국적자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이쪽에서 밀고 시작했던 이쪽의 대행 세력들이 시작했던 이런 입시제도 이거를 지금 특목고를 없애네 마네. 글쎄 변죽만 울리는 건지 진짜로 없애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것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좁고 아직까지도 대학을 안 갔을 때와 대학을 갔을 때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급여 차이 같은 게 너무 신분과 그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런 데를 거쳐가지고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런 데요. 그런 데로 직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렇게 해놓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길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낙연, 안희정, 박원순 같은 애들 민주당 안에서만도요. 그런 애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진짜 우리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무엇을 기억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